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하락하고 있으나 특정 섹터에서의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료 부문과 조선 부문에서의 폭등이 지속되면서 수급 또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겠으나 현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소외되어 있던 주식 그리고 성장성 높은 주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서진시스템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지금이 서진시스템을 살펴봐야 하는 순간인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업의 체질을 파악하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기보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등을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고점에 매수했다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년간의 주가를 보면 정말 서진시스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2,000원까지 올라오는 등 1년 동안 꾸준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ROE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 탄탄해진과 동시에 수익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진시스템의 수익구조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시스템은 통신장비 부품, 핸드폰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그리고 ESS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든 판매 제품은 EMS라는 이름으로 통칭됩니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52%의 매출이 통신장비 부품에서 창출됐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부품이나 장비 부품 그리고 ESS 부품에 대한 매출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2021년 기업의 매출은 보다 다변화됐습니다. 통신장비 부품은 여전히 메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ESS 부품이 급격하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ESS 부품은 내수 부문의 매출만 증가한 것으로 보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의 거래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의 내수 매출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아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의 거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부품에 대한 수출 또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 핸드폰 산업은 침체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진시스템은 해외 고객사를 늘려 수출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시장 공략이 서진시스템의 매출 체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서진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서진시스템의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증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적절한 다른 국가로 공장을 옮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국가는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은 이미 2021년 베트남에 진출해 터를 닦아놨습니다. 서진시스템은 베트남에서 전기차 부품, LED 부품 등 다양한 부품을 제작하고 있고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인 빈페스트와 협업해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진출의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상승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항목은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리포트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투자 규모를 체크해 본다면 서진시스템은 2021년 약 1,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를 이행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여러 사모투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모투자사는 결코 성장성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저가에 들어가 고점에 나오고 싶은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사모투자사가 큰 투자를 감행했다는 말은 이들 또한 서진시스템이 앞으로 1, 2년 내에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리포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그다지 주목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에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진시스템의 신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진시스템은 지난해 말 컨테이너 박스 생산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서진시스템이 이러한 산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사업 추진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서진시스템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통신장비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ESS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단순한 짜잘한 부품이 아닌 대부분 케이스 또는 외장재에 관련된 부품입니다.
즉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여러 부품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주물 관련 부품 사업을 해왔다는 말이죠. 이 같은 사업은 컨테이너 박스 생산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회복됨에 따라 전 세계 물동량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선 부족 뉴스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기존 자사의 주물 제작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 컨테이너 박스 생산에 뛰어들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서진 시스템의 컨테이너 박스 사업에서의 매출은 올해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컨테이너 박스 부문서 매출은 올해 1,845억 원, 2023년 5,456억 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기업의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은 관련 분야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진 시스템은 HMM의 컨테이너 박스 대부분을 전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에서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박스는 유럽행 컨테이너선에 활용되는 제품이고 40피트 컨테이너 박스는 미국행 컨테이너 박스에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즉 앞으로 HMM은 미국행 컨테이너선을 보다 확보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서진 시스템의 협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물류 병목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HMM은 꾸준히 컨테이너선 회전율을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서진 시스템의 컨테이너 박스 납품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기존 사업인 통신장비 부품, 반도체 부품, ESS 부품 사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사업에서의 매출 또한 크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생산 사업은 HMM뿐 아니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공익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 구조가 더욱 탄탄해진다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